청소년 다문화 이해 여행, 관계 맺기와 열린 사고로 만드는 새로운 문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다문화 이해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관계 맺기와 열린 사고로 만드는 새로운 문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 청소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왔네요. 그중 하나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문화초등학교 5학년 이빛나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러시아예요. 지난해 한국으로 전학을 왔어요. 한국 친구들은 정말 친절해요. 하지만 제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 괜히 위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앞으로 한국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러시아에서 온 이빛나 친구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외국에서 온 나에게 장점은 없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빛나 학생이 정말 고민이 많겠군요. 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나와 다른 세계 사이의 관계 맺기를 위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보고 다양한 언어의 관계 속에서 창의적 용어 만들기 등 서로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통합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네요. 강사님,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달성할 학습 목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다문화적 환경에서 다양한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창의성을 키울 수 있고 주변의 다양한 문화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다양한 관계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관계 맺기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아요. 먼저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우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자신의 이름과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땡땡땡이고 피자를 먹기 좋아한다. 이렇게요? 네, 이런 말을 한 여러분은 모두가 소중한 나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마찬가지로 이름과 좋아하는 음식을 말한 친구들, 즉 다른 타인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나와 타인 사이를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세상은 소중한 나와 무수한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가 여럿이 있으면 우리라 하죠. 우리와 다른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로 관계이고 이것과 저것 사이도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어떤 여러 관계들이 있을까요? 나, 너, 일반, 이반, 학생, 선생님, 한국 문화, 외국 문화 등등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교류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모두 관계에서 나옵니다. 나와 내 짝꿍은 나와 너로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으므로 우리 반이라는 하나의 관계에 속하기도 하고 또 일반과 이반의 관계가 우리 학교라는 하나의 관계에 속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관계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맺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출신국에 따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좀 더 넓게 우주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시민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문화 사이의 관계 맺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나, 우리나라, 우리 문화가 소중한 만큼 다른 것과의 관계도 소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것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리 것에만 갇혀있는 사람은 우물안 개구리와 같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어떨까요?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이 딱 우물 크기만 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항상 익숙한 곳에 있으니 편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물 밖에 새로운 세계와 관계를 맺지 않으므로 늘 똑같은 상태에 머물 뿐이며 정신적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기운도 없고 점점 허약해져서 병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나 새로운 것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가정생활을 통해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종교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문화, 또 다른 언어와 관계를 맺는 것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생각의 폭을 넓혀가며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 혹은 다른 것과의 관계 맺기에서 보면 외국인 가정 친구들은 지구촌을 무대로 성장해갈 다문화 사회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요? 왜 그렇게 평가되는 거죠? 네. 외국인 가정 친구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어머니나 아버지 나라의 언어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중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면 소통하는 수단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 사이에서 더욱 풍성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캐나다 요크 대학의 저명한 심리학 교수 엘렌 비알리스톡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은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해요. 그리고 논리적인 문제를 풀거나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보다 뇌에서 더 활발한 신경 활동을 하고 있어 이른바 뇌의 실행 기능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별하여 인지하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는 창조성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제가 알기론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북미 사회의 경우 이주해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언어적, 문화적 전통과 정착한 미국 사회에서의 언어 및 문화를 아우르는 다중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창작물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소설가인 소울 벨로우와 필립 로스도 유대어를 통하여 영어를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는 작업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죠. 문화와 언어의 결합은 무언가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창조성을 생산해내는 통로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언어 실력이 어떠한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두루 섭렵한 외국인 가정 아이들은 우리의 또 다른 비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 가정 자녀들의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한 초등학생. 같은 뜻의 속담이 한국과 중국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며 나름의 해석까지 덧붙입니다. 한국에서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조조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중국어에서는 호랑이 대신 역사적 인물인 조조를 사용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외국인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처음 마련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부모 나라, 한국 나라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휴먼 브릿지라고 하거든요.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누나, 아빠, 저 다 같이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경험하시면 외국인 가정에 희망이 되지 않을까. 빠르게 늘고 있는 외국인 가정 2세들을 미래 사회의 당당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 두 가지 이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중 언어는 두 가지 문화를 동시에 알 기회가 되겠죠. 그리하여 이중 언어 사용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오가며 유연하게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방금 본 영상에서도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속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다양한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 속담과 외국 속담이 어떻게 비슷하고도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독일 속담에 염소를 정원사로 삼은 격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어떤 속담과 비슷할까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격이다? 네, 맞습니다. 모두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하는 상황을 비유한 속담이에요. 근데 염소, 고양이 등 동물들이 나라마다 다르네요. 네, 북한에서는 이 속담을 호랑이에게 애 봐달라고 한 격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등장하는 동물들은 모두 그 나라 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말을 알아두면 의사소통 능력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접함으로써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답니다. 청소년 여러분, 북한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면서 문화 차이에 따라 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말로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근터구 없이 두 몽둥이로 매만 맞고 사는 것은? 물레걸음을 해야 이기는 것은? 남새 중에 가장 수줍어하는 것은? 속빈 기둥에 발 닦고 구멍이 9개 뚫린 것은? 한평생 눈딱총을 놓고 서 있기만 하는 것은? 가을에만 날 수 있는 직승기는?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려웠나요? 네, 문제에 처음 보는 말이 많으니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근터구 없이 두 몽둥이로 매만 맞고 사는 것은 다듬이돌, 물레걸음을 해야 이기는 것은 줄다리기, 남새 중에 가장 수줍어하는 것은 홍당무, 속빈 기둥에 발 닦고 구멍이 9개 뚫린 것은 피리입니다. 또 한평생 눈딱총을 놓고 서 있기만 하는 것은 신호등이고 가을에만 날 수 있는 직승기는 잠자리입니다. 북한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니 무엇이 재미있었고 어떤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나요? 네, 문제에 처음 보는 말이 많으니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맞아요. 저도 생소한 단어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에게 낯설은 북한말인 근터구는 까닭이라는 뜻이고 물레걸음은 뒷걸음질, 남새는 채소, 발닦코는 들창코, 눈딱총은 눈총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승기는 헬리콥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수수께끼에서 보듯 북한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북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말을 우리와 비교하면서 같은 내용을 얼마나 다르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와, 북한에서 온 친구가 이렇게 북한말을 사용하면 처음에 뭐지 하면서 낯설다가도 참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많이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언어의 창의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강사님, 북한 말들을 살펴보니 북한에서는 외래어보다는 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6.25 전쟁 이후로 나라가 분단되기 전까지는 한국과 똑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나라가 분단되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북한과 남한이 받아들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진 것이랍니다. 분단 전에 같은 언어였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완전 다른 외국어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온 친구에게 우리가 쓰는 말을 친절히 알려주고
우리도 북한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금방 어색함이 사라지고 서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문화 시대의 다양한 언어 사용을 더욱 발전시키는 활동으로 한국어와 외국어를 합하여 창의적 용어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한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관계와 조화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과자 가운데 감자칩, 딸기콘, 땅콩 캐러멜 등도 한국어와 외국어 사이에서 만들어진 명칭들이죠. 네, 맞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주 한국 교포들이 만든 합창단인 메아리 합창단이 있는데요. 창의적으로 이름을 지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국 교포들은 한국어에서 음악을 상징하는 메아리를 합창단의 이름으로 정했지만 메아리는 더 많은 빛을 이라는 의미의 독일어의 발음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머나먼 타국에서 살아가지만 노래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우정을 다지고 이 세상에 더 많은 빛이 비추게 하려는 합창단의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 때 용어가 상징해야 할 의미와 발음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의 결합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한글 명칭이나 이름은 우리의 고유재산이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을 무분별하게 외국어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문화 시대에 새로운 모임을 만들거나 새로운 것을 발명했을 때는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양한 언어의 관계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통하여 새로운 명칭을 창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자기 문화와 낯선 문화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서도 다양한 문화들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두 문화가 섞여 만들어진 것을 요즘 퓨전 문화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퓨전이란 단어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퓨전 한식, 퓨전 한복, 퓨전 음악 등.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퓨전이란 종래에 지켜져 오던 순수주의적 태도를 배격하고 이들을 혼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아, 융합 또는 서로 다른 요소를 하나의 조합으로 결합하는 행위를 말하는군요. 네, 과거에는 역할과 장르를 구분한 가운데 기능화, 전문화를 추구하여 왔는데요. 이제는 사고와 생산 활동에 있어서 혼종 또는 변형된 형태가 합리적인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퓨전 음악은 제3세계의 토속 음악과 서구의 팝 음악이 융합된 새로운 장르 음악을 의미하며 전통 산업과 벤처의 만남을 퓨전 경제라 합니다. 또한 맹물도 아니고 사이다나 주스도 아닌 퓨전 음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퓨전의 핵심은 물리적인 뒤섞임 그 자체가 아니라 융합의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창조성에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퓨전 문화가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먹는 밥버거와 김치 스파게티 같은 퓨전 음식도 있을 테고, 한옥의 장점을 살려 한지로 도배를 하고 황토벽을 바르는 한옥식 아파트 같은 퓨전 주택도 있겠네요. 네, 뿐만 아니라 가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야금이나 대금과 같은 전통 국악기로 합주를 하거나 민요를 편곡한 퓨전 국악도 있습니다. 그럼 퓨전 문화 중 대표적인 퓨전 한식과 관련된 영상을 보며 퓨전 한식의 멋과 맛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최근 퓨전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식도 퓨전으로 새롭게 태어나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햄버거, 샌드위치 등 외래 음식이 들어와 애용되고 있듯이 우리의 고유 음식도 외국에 진출하여
그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어 애용되고 있습니다. 전 한국 음식이 너무 좋아해요. 특히 불고기로 만든 스파게티는 최고예요. 다양한 문화가 모여있는 미국에서 생겨난 퓨전 요리가 한식에도 접목된 것인데요. 이국적인 취향의 문화를 선호하면서 차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퓨전 한식은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우리 문화의 진정한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등장하였죠? 문화 퓨전이 나타나는 것은 퓨전 음식 외에도 퓨전 의복, 특히 퓨전 한복으로 최근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도 종종 봤어요.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복을 입고 여행을 다니는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의 전통 의상을 소중히 여기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한복 여행은 관련 커뮤니티가 생겨나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캐주얼 한복의 등장이 한복 입기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주얼 한복은 전통 한복의 아름다운 디자인은 이어가되 불편함은 최소화한 퓨전 스타일의 한복입니다. 캐주얼 한복은 처음 들어봐요. 원래 한복이라 하면 전통 한복이나 개량 한복을 말하지 않았나요? 네. 하지만 전통 한복은 가격이 비싸고 불편했으며 다소 입기 편하게 만들어진 개량 한복은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하여 젊은 층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재와 디자인을 과감히 변형한 캐주얼 한복이 등장하여 젊은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캐주얼 한복은 한복 고유의 풍성한 느낌은 그대로 살리면서 길이를 무릎 길이 정도로 하여 활동이 편하게 제작되거나 귀여운 동물 캐릭터, 북유럽풍 문양 등 젊은 감각의 디자인이 접목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죠. 색상 또한 기존의 한복과는 달리 파스텔 톤이나 무채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 고름을 원하는 색상으로 탈부착할 수 있는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퓨전 한복을 입은 후 착용 사진과 경험담 등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퓨전 음식이나 퓨전 한복처럼 생활의 모든 분야가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것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항상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를 조화시켜 우리 문화의 발달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렇게 퓨전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다문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외래 문화를 무조건 추종하는 경향도 지양해야겠지만 이러한 퓨전 문화가 한국의 고유 문화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배척하는 것도 편협한 행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한국 문화만을 고집하면 자칫 세계 무대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새롭게 꾸미고 다듬으며 세계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로 등장하고 있는 퓨전 땡땡 현상을 보면서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것도 좋고 외국 문화를 활용하여 우리 것을 더욱 발전시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퓨전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들의 장점만을 결합하여 새로운 퓨전 한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베트남의 아오자이와 중국의 치파오, 일본의 기모노의 장점을 전통 한복에 반영하여 한복의 멋을 살리되 실용성을 더한 퓨전 한복을 창조하는 거예요. 퓨전 문화는 다문화 시대의 전 세계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와 융합이 갖는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한국은 다른 문화와 교류하면서 전통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된 오늘날, 우리 것과 낯선 것을 결합하여 창의적으로 삶에 유익한 도구들을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청소년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좁은 세계에 갇혀 세상을 바라볼 뿐 주변 세계와 관계를 맺는데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았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이중언어 강사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이중언어 사용의 경쟁력과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사회에서 폭넓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세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이중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여러 사람들과 더 넓은 관계를 형성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로 우리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고 경쟁력을 갖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그들과의 형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중언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인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경쟁력을 갖춘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전통 문화에 대한 긍지와 더불어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고 개방적인 태도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새 다문화 이해 여행의 마무리 시간이 되었네요. 전문가 영상을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 사이의 관계 맺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문화, 또 다른 언어와 관계를 맺는 것은 청소년 여러분이 생각의 폭을 넓혀가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 가정 친구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어머니나 아버지 나라의 언어도 보다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중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면 소통하는 수단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 사이에서 더욱 풍성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문화 친구들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귀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사람들입니다. 다문화 시대의 다양한 언어의 관계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통하여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관계와 조화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시대에 새로운 모임을 만들거나 새로운 것을 발명했을 때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퓨전 문화는 다문화 시대에 전 세계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융합이 갖는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한국 사회의 음식, 의복, 예술 등에서 다양한 문화 퓨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는 전통 문화에 대한 긍지와 더불어 다른 문화에 대하여 개방적 태도를 갖추고 우리 문화를 한 단계 높여 이를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가 얻은 메시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사회에 음식, 의복, 예술 등에서 다양한 문화 퓨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한 긍지와 더불어 다른 문화에 대하여 개방적 태도를 갖추어 우리 문화를 한 단계 높이고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는 청소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계 맺기와 열린 사고로 만드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